4년 전 준공된 청주 방서지구 공원 녹지는 시공 상태 부실로 청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동일한 시공사가 타 지역에서 시공한 공원 녹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청주 충운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충청북도의 토지 무상 사용 승낙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때를 놓쳐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담근 김장김치는 홀몸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 사업이 오늘 착공됐습니다. 주민 반발 끝에 어렵사리 시작된 사업인 만큼 주민 공존과 환경 오염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CJB는 얼마 전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청주 방서지구 공원 녹지의 실태를 보도했는데요. 방서지구 공원 녹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타 지역에 시공한 공원 녹지를 찾아가 보니 시공 기간부터 결과물까지 청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충남 서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남 서산시에 조성된 예천 2지구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지난 2016년 청주 방서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방서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섰고 공원 녹지 시공사도 동일합니다. 예천 2지구 공원 녹지는 아파트 준공 시기보다 2년이나 앞서 조성 완료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식재된 수목과 운동하기 좋은 시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운동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주민들도 많이 나와서 그냥 생활체육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단풍나무하고 꽃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미관상으로 좋고요, 그냥. 하지만 같은 시기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방서지구 공원 녹지의 사정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공동주택은 4년 전 준공됐지만 공원 녹지는 시공 상태가 부실해 청주시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나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시설 보완 요청만 거듭하고 있는 청주시. 해당 시공사의 입장을 대신 전한 방서도시개발조합은 조합별 상황에 따라 준공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방서지구 조합의 내홍으로 공정이 지체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행정기관의 보완 요청에 맞게 공원 녹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이 없어 아파트 준공 완료 후 뒷전으로 밀려버린 방서지구 공원 녹지. 부실 공원으로 준공 허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원을 이용할 시민들의 피해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청주 충운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충청북도의 토지 무상 사용 승낙으로 시동을 걸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사가 바뀌면서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진 건데 아쉬운 건 뭐든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도유지지만 지난 1955년부터 청주시가 관리해온 사직동 충운탑. 지난 2020년 청주시는 이곳을 도시재생과 결합한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에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낙관했습니다. 그동안 무상사용을 해왔고 충북도 실무부서에서도 이 사업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시종 지사의 결재 과정에서 이 사업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시에 처음에는 땅을 사가라, 나중에는 땅을 교환하자는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이 카드를 받은 청주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김영환 지사가 취임하면서 기류가 변했습니다. 중원시설이라는 취지에 맞다며 무상사용 승낙을 해준 것입니다. 이범석 시장도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반색을 했고 70억 원을 투입해 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청주시립 미술관까지는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도서관까지 인접해 있는 이 멋진 공원을 한번 재정비를 해서 그 역사적인 충운탑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조성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청주 시민들한테 그 공원과 역사와 문화 예술 어떤 복합적인 공원으로서 하지만 정주시가 당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국비 50억 원은 때를 놓치면서 허공에 날리게 됐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민선 8기 충청북도에 대한 충북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재 돌봄센터 직원 중 문화재 수리 자격증 보유자가 43%에 불과하고 거리두기 완화에도 도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실적이 저조하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5개 상임위는 오는 22일까지 각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등 부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입니다. 최근 배추값이 좀 내렸지만 양념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라 집집마다 김장 부담이 커졌습니다. 소외계층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충북 적십자사와 청주시 새마을회가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밥상을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김치소를 정성스레 절인 배추에 버무립니다. 아삭아삭한 무김치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충북 적십자사가 마련한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저희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드신다는 생각으로 실신일반으로 이제 손을 모아서 열심히 담그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6,000kg의 김장김치는 65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인사도 건넵니다. 김치는 잘 못 먹으니까 해먹지를 못하니까 제일 반갑죠. 반가운 것 중에도. 적십자사 측은 김장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이웃들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잇따르면서 올해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대비 약 30%가량이 김장 배추값이라든지 양념값이 인상 요인이 발생돼서 이번 행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건설 3사의 후원으로 인하여 무사히 이 김장김치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새마을회관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가 한창입니다. 사흘간 김장 재료 준비와 담그기, 전달까지 회원 35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홀몸 노인과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등 650여 세대와 5개 복지시설에 4,000포기의 사랑김치가 배달됐습니다. 김장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분들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의 길목이지만 따뜻한 이웃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가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대기 오염 우려로 수년째 주민 반대에 부딪혀온 음성 천연가스 발전소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동서발전과 주민, 음성군이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주민 반발은 일단락됐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 감축과 미세먼지 절감 방침에 따라 추진된 음성 LNG 발전소.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됐고 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건립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 3년. LNG 발전소의 주체인 한국동서발전과 지역 주민, 음성군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업체와 지역 물품을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며 지역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561메가와트급 1호기를 구축하고 이듬해 같은 규모의 2호기를 준공해 전체 1122메가와트급 대규모 전력발전소를 갖추게 됩니다. 충북 최초의 대용량 발전소이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국내 1호 사업입니다. 지금 전력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력원이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도 세수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법적 기준인 5ppm보다 낮은 3ppm으로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을 기존 대비 90% 저감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력 수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배출 등 청정 지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생긴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후 모니터링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나 피해가 이런 게 확인되면 이후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주민 반발 끝에 어렵사리 시작된 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향후 주민 공존과 환경오염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 사업국과 방사광 가속기 추진단을 과학인재국으로 통합하고 60조 투자 유치 달성을 위해 현 투자 유치과를 투자 유치국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국을 바이오 의학국으로, 유기농산과를 스마트 농업과로 개편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담당관과 인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혁신과를 신설했습니다. CJB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워라밸 문화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워라밸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기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의 안정적인 양립을 위한 필수 제도인 출산휴가. 청주 상공회의소가 도내 기업들을 조사해보니 여성 출산 휴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률은 5년 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남성 출산 휴가는 오히려 떨어졌고 출산 휴가 활용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줄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역시 응답 기업 중 80% 가까이가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없다고 답했는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꼽힐 만큼 휴직에 대한 부담은 상당합니다. 워라밸 문화 정착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선 휴직이나 유연 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도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하고 내용을 공유한다 해도 그 전반적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많은 애로사항이고요. 또 시간 선택제나 탄력 근무제 같은 유연 근무 제도도 전면 활용하는 기업은 1% 정도에 불과한데 워라밸 제도에 대한 회사의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 여기에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그 가구를 위한 복지 제도는 솔직히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 제도가 조금 너무 느리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필수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력난이 제일 문제죠. 자금적인 지원과 시간적인 지원일 건데요. 당연히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부족해도 인력을 더 투입을 시켜서 모두를 위한 워라밸 문화의 정착을 위해선 기업과 근로자,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도내 수험생 12,630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와 충주, 제천, 옥천 등 4개 시험지구에 33곳의 일반 시험장이 마련되고 시험 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된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56개 분리시험실에서 응시합니다. 수능 사흘 전인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고용은 1년 전보다 늘고 실업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1,000명, 2.3% 증가했습니다. 또 고용률은 65.9%를 기록하며 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5%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실국장 11명이 도내 11개 시군을 한 곳씩 맡아 현장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 모이는 시설과 축제, 공연장 등 540곳과 자연재난, 축산, 감염병, 취약계층, 교통, 에너지 등 겨울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8개 분야입니다. 도는 개선이 필요한 시설이나 현장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나 통제선 설치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연명모 전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이 내정됐습니다. 증평 출신인 연 내정자는 홍익대 겸임교수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위원, 충청북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도청지사실력 회의실에서 집단 행동을 벌였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틀간의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는 충북장차연의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등에 대해 충청북도가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내년도 추경 예산 반영과 장애인 인권 침해 전수조사, 광역 이동차량 20대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분기별 실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29일 발생한 괴산군 지진 사태와 관련해 괴산군의 상시 지진계를 1개에서 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일부터 기상청의 지진 통보 시스템과 도의 상황 전파 시스템을 연계 운영하기로 하고 괴산 지역 상시 지진계를 3개소로 확대해 지진 관측의 정확도와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의 긴장과 불안이 가장 높은 시기일 텐데요. 다른 걱정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변의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